오해하시는 분이 일배충 아니에요. 일배충 아니고요. 그러니까 좌성향 커뮤니티도 하고 우성향 커뮤니티도 하고 심지어 여초 커뮤니티도 하고 남초 커뮤니티도 해요. 모든 커뮤니티를 다 합니다. 일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유도 하고요, 루리앱도 하고요, 여성시대도 해야 되고 인스티즈도 해야 되고 FM 코리아도 하고 다 하거든요. 모든 커뮤니티를 빠삭하게 파악해야지 그 유튜브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트렌드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왜 구재영님 채널을 좋아하고 찾는 것 같아요? 얼굴 때문인가? 예,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모가 한 7, 80%는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0% 정도는 저의 이제 고운 심성, 마음씨, 약간 이런 걸 보고 온 게 아닐까. 원래 또라이예요? 아니에요. 구재영님 꿈이나 목표는 뭘까요? 저는 수원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초중고대를 다 수원에서 나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붙었는데 굳이 수원에 있는 대학을 간 이유가 굳이 학생회장을 다 한 이유가 수원시의 장이 되어보자. 제가 그래서 행정학과 갔어요. 유튜브 시작한 다음에 혹시 변한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수염이 생겼어요. 쭉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쭉 사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염을 못 길렀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 수염이 예쁘게 자랄 것이라는 걸. 근데 이제 유튜브 뭐 혼자 하다 보니 수염도 기를 수 있게 됐고 이게 그 한국인한테서 보기 어려운 수염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구렛나루란 게 이어지는 수염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고발 유튜브 채널 구제역을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주인 구제역입니다. 왜 구재영이에요? 억울한 사람을 이제 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구제역이라고 채널명을 지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처음부터 그런 의미를 지은 건 아닌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좀 그렇게 짜맞힌 거죠. 실제로 그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해요. 구제역 소통 앤 제보방인데 막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혹시 구제역 농가 대책방이냐고, 우리 집 돼지가 많이 죽었다,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제 목표는 이제 구제역을 이기는 거죠. 그 농가 대책 구제역을 이기는 게 목표고요. 계속 시청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에 여고생 여대생을 타깃으로 한 개그 채널을 만들었었어요. 간단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개그 콘텐츠 같은 경우에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사이 간간히 뭐 이런 제보 받아가지고 한두 개씩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고발 콘텐츠인데 지금은 이제 고발 콘텐츠가 주가 돼버린 거죠. 말 그대로 주객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 솔직히 개그 채널 할 때 되게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래 나도 이제 트위치나 아프리카 같은 스트리밍을 해보자 해서 이제 중고나라에 웹캠을 샀는데 제가 그 웹캠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추적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온 거죠. 저는 그 중고나라 사기꾼 잡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옆 동네 사는 아저씨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 혹시 골뱅이 웨딩홀 갑질기자 사건 아시나요? 그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막 너무 공론화가 되고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원래 개그 채널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또 자기도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자기가 건물주한테 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영상 만들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잘 나온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제보를 엄청 보내는 거예요. 메일로 나도 억울한 일 당했다, 나도 억울한 일 당했다, 내 영상 돌려달라, 내 영상 돌려달라.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사회고발 채널이 되어버린 거죠. 제보는 좀 많이 들어와요? 어때요? 제보가 많이 들어올 때는 뭐 하루에 20건, 30건 정도씩 들어올 때도 있고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중고나라 사기 당했다는 제보, 연예인들, 유튜버들과 관련된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누구누구 좀 까주세요, 누구누구 좀 공격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이슈를 정리해주는 뻑가님이라던가 이슈왕님이라던가 웃키키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박근혜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쳐 주십시오. 이번 총선거 진짜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캐나다에서 뭐 활동 중인 불법 도박 단체를 자기가 발견했는데 막 이 사람들 좀 파헤쳐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아닌 인터폴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일개 유튜버일 뿐이고 뭐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제보는 조금 지양을 해주세요. 저도 이게 구재영님이 최초로 올리고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다른 채널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용해가지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로 따지자면 저는 제조업자고 사이버레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슈 유튜버들은 이게 유통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조만 한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도 좀 해야 되는데 큰 채널의 사람들이 제가 만든 사건이라는 이름의 그 상품을 이제 유통을 시켜주는 거니까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적어도 원산지 표시 정도는 해주는 게 이게 상도가 아닌가. 김용호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좀 예, 김용호 기자님 여러 가지 분명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어요. 없어서 안 되는 건 확실한데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없어서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뭐 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채널에 악플 좀 많이 달려요? 최초 공개를 올리면은
악플이랑 싫어요는 깔고 가요. 제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썸네일만 보고 욕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언니를 건드려. 양팡 사건 터졌을 때는 팬들 얘네들이 막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끊어버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를 하면 돼요. 본보기로 몇 명 잡아가지고 고소했습니다라고 영상을 올리면 아이들이 알아서 뭐 반성문 보내고 사과문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예요. 나이 아무리 많아봐야 18살, 19살, 17살. 그 친구들은 겁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자기가 고소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동안 모욕으로 11명을 고소했는데 그 중에 2명 빼고는 전부 다 미성년자였어요. 심지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 저만 건드리면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안고 가요. 부모님을 건드리지 않은 악플은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 각도기를 이제 지키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여타의 유튜버들처럼 뭐 역캠들과 뭐 합방도 하고 스트리밍도 하고 뭐 콜라보도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동안 콜라보를 진행한 채널 보면 정배우, 기자왕 김기자 이런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이 아닌 기존의 취지에 걸맞는 그런 분들과의 합방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중장년층 남성 유튜버 분들이 제일 좋아해요. 중장년층 남성들 이제 지긋지긋해.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욕하는 건 아니에요. 욕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맨날 밥만 먹습니까? 가끔 뭐 햄버거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뭐 국수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저를 왜 좋아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하하호호 즐기면서 하는 그런 채널. 나도 막 리액션 같은 거 잘할 수 있거든요. 채널 구독자는 좀 어때요? 원래 제가 남자 92% 여자 8%였는데 잼민이들의 우상을 몇 명 건드렸잖아요. 이제 여성 구독자 10대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자 7 여자 3 정도. 그리고 의외로 어린 구독자들이 많습니다. 14살 15살 16살 막 이런 애들. 이제 그 비율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지면 이제 아예 개그 채널로 새로 나빠버려가지고 가족 시트콤 같은 것도 찍고 로드샵 화장품 리뷰도 좀 하고 먹방도 해야죠. 원래 먹방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리고 또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요즘에.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먹방 유튜브 하면 다이어트를 못 하잖아요. 다음 달쯤에 이제 다이어트 콘텐츠도 하나 만들 예정이긴 하거든요. 우리 또 재민이들을 타겟으로 한 그 재민이들이 그런 콘텐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어린 여성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 친구들의 니즈에 맞춘 다이어트 콘텐츠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유튜버가 너무 늦게 됐다 생각하진 않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꼰대 같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사회생활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단기간에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거쳐야 되는 모든 루트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진학, 군대, 취업 이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는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하고 열린 시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례지만 나이 여쭤봐도 돼요? 이제 29살입니다. 놀라시지 마세요. 1, 1학번이고 제가 의외로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저 서울여대 18학번 식품영양학과이더라고 미팅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뭐가 가장 고민일까요? 잘 나올 때랑 못 나올 때의 편차가 커요. 자극적인 사건 이런 거를 원하는데 또 너무 자극적인 사건만 다루다 보면은 왜 유튜버 연예인들 사건만 다루냐, 채널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채널인데 진짜 억울한 사연을 가진 소시민들의 삶을 어째서 다루지 않는 거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연을 겪으신 소시민들의 삶을 다루는 영상을 더 많이 올려요. 왜 유튜버 연예인들 사건만 다루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소시민들의 사건을 다루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제가 9월 달에는 실제로 일반인들 사건만 다뤘었거든요. 그랬더니 8월 달에 비해서 조회수가 4분의 1 토막? 그러면 수입도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었죠. 솔직히 제 신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튜버들, 유명인들의 가십거리보다 진짜로 공론화되어야 될 사건은 따로 있다고 봐요. 돈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정말 공론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런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유튜버 연예인들의 사건을 다루게 되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이거 사기친 그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참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 여러모로 좀 복잡해요. 이런 채널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부업으로 자기소개서 면접과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픈 채팅으로 언제든지 연락 바라고요. 중장년층 남성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타 유튜버처럼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싶으니까 뭐 저와 합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장년층 남성분들은 제외하고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구독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본인의 사연을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본인의 사연이 영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원한이 조금 풀린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제가 대신하여 저 멀리까지 퍼뜨려 줄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